지난 9일 KT가 삼성 스마트 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사건으로 한바탕 떠들썩했는데요. 일단은 며칠 만에 KT가 다시 망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걸까요? 거대 공룡기업의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IT 산업의 멸망의 저자 IT 칼럼니스트 김인성님 나오셨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KT가 망을 끊었잖아요. 삼성 네네. 스마트 TV 때문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뭐 스마트 TV가 망 부활을 일으켜가지고 네. 그게 마치 전기를 많이 쓸 때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정전이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네. 인터넷도 그렇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걱정하고 이게 스마트 TV가 과도하게 쓰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자들 스마트 네. TV 같이 포털 이런 쪽에 생산자들이 그 통신사 같은 중개인들과 또 협조를 좀 하자. 네. 뭐 이런 논점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삼성이 뭐 그런 거에 크게 이렇게 그 망중립성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동조를 하지 않으니까 선을 긋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온 거죠. 네. 그런데 일단은 KT가 이제 지난 14일 오후에 망 이용을 허락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며칠 만에 수습을 했는데 네. 이걸로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망중립성 이슈 이런 부분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네. 여태까지 이제 뭐 그 그 사용료를 내라, 분담금을 내라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그 방통위 쪽에서 뭐 망중립성 확립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일시적으로 뭐 끊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기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논쟁에서 그 생산자들, 스마트 TV 하는 업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라라고 하는 제스처인 거죠. 이제 그렇게 압력을 넣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떤가요? 유튜브나 구글 같은 거는 그 망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 구글 이런 쪽에서 망 중립성 이슈를 확립한 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구글 유튜브 같으면은 아무리 그 고화질을 아무리 많이 다운로드해도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네. 구조거든요. 그런 업체하고 한 비트 한 비트 돈을 내야 되는 우리나라 뭐 동영상 업체하고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수년 전에 그 UCC가 유행했을 때 네. 그 어떤 우리나라 동영상 업체들이 그 점유율을 높이고 막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하다가 망 사용료를 벌 수 없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다 이제 폐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영상 서비스는 이제 다 죽은 상태인데 네. 지금 스마트 TV도 똑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제도들도 생기게 하고 또 서로 충돌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좀 나라에서 정부에서 네. 뭔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방통이나 이런 쪽에서는 망중립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그 미국의 어떤 유튜브나 그다음에 구글 TV, 애플 TV와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구조인데 지금같이 요금을 내는 상황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자유롭게 무료로 쓰고 사용자들은 그 합리적인 가격 구조 속에서 많이 쓰는 사람은 조금 더 내는 구조. 이렇게 가야지 그 통신사들도 돈을 벌고 사용자도 편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쟁력도 생기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네, 이 두 거대 회사가 서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회사의 싸움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요. 소비자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까가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 생산자한테 받는 돈은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거고요. 네. 지금 통신사들이 생산자한테 돈을 더 내놔라. 포탈이나 스마트 TV 업체한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통신사가 이기면은 그 돈을 생산자가 내는 경우에 결국은 그게 다시 또 소비자가 내야 되는 삼중 구조가 될 거라고요. 집에서 스마트 기기들, 뭐 모바일이라든지 다른 기기들, IPTV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기기들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그런 그 망중립성 이슈는 스마트 TV 문제가 아니고요. 뭐 포탈이니 그다음에 뭐 IPTV 그다음에 저 카카오톡 같은 뭐 모바일 메신저 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와 연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그 나름대로 경쟁을 하고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는 그런 구조를 국가적으로 이렇게 장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통신사들이 그 망중립성을 위반하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경쟁력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이런 카카오톡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그런 쪽에서 경쟁에서 이긴 업체에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적인 사이버 통신사가 되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싸워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망의 어떤 경쟁력만 가지고 나머지 서비스들 다 죽이고 그렇게 되면은 통신사 자체도 공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의 경쟁력이 없어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지금 어떤 인터넷이나 스마트 TV, 뭐 모바일 메신저, 소셜 네트워크, 뭐 스마트폰 이런 경쟁력이 다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망중립성은 정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이슈가 됐다는 것은 참 다행인데 네. 서로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소비자를 좀 더 생각하는 합리적인 구조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